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으로 갈게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같이 이제 보는데, 페이지는 246으로 가세요. 246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정책론 파트가 있어요. 246. 4편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문제 비중이 입지 파트보다는 세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데, 정책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책론은 이제 부동산 문제라는 파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이제 보여드리면, 자,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나온다면은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파트가 부동산 문제 파트는 요즘 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안 나오거나 한 문제고,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쓰겠죠, 그죠?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제 한 2문제,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이 있고요.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세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자, 부동산 문제라는 자체는 이제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요, 사회과학이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개선되는데 악화가 돼요. 그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부동산 문제라 그래요.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개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공적인 노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책을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디가 이제 스타트를 끊어야 되냐면, 일단 여기서는 페이지는 여기서는 건져갈 거는 그냥 그 247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파란 색깔이 있죠. 부동산 문제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악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다음 넘기시면 뭐 부동산 문제의 특징은 요즘 잘 안 나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25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이제 프린터가 천천히 풀어드릴 텐데,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정책을 쓰는데, 정부가 정책을 쓸 때 그 시장 개입하는 근거예요, 이유예요? 이유, 근거가 아니죠. 그래서 왜 끼어드냐. 그래서 정부의 첫 번째 스타트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이제 근거예요. 자, 근거. 수단이 아니라. 그럼 2가지가 있어요. 책을 보시면은 정치적인 양가를 보내보시면 형평성 측면에 정치적이 있고, 오른쪽에 효율성 측면에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2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정부 입장에서 이제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빈부격차를 줄이겠습니다가 정치적이고,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경제적인데, 한 곳에 치우쳐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돼요? 조화롭게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보면은 2가지가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인 게 있습니다. 정치적과 경제적 2가지가 있는데, 자,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잘 돼서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럼 너무 잘 돌아가면은 있는 사람이 너무 먹죠. 그러니까 너무 잘 돌아가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거, 그럼 저소득층을 위한 거를 정치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정치적. 여러분과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죠. 그럼 한참 저소득층은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임대주택 정책을 쓰겠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얘기해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을 쓰면서 보통 공공임대주택을 좀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싸게 줘야지만 저소득층한테 맞춰 나가는 거죠. 요즘 이제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입장에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도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자율 조절을 못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야. 그럼 이 2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제 활동하는 곳이 그냥입니까? 우리가 시장입니까? 그럼 시장이 실패 나오면 무슨 쪽이 떠오르셔야 되죠? 경제적이 떠오르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저소득이에요. 뭐 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그럼 경제적에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에 지읒 들어가요? 제가 혀를 좀 짧게 합니다. 제가 저소득 그러면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소득 그 정치적은 저소득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화이팅. 그럼 거기 저소득이 있어요? 파란 색깔이 있네. 2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등가세라든지 공평한 소득 재분배죠. 그런가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경제적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제적은 저독이 나와야 돼요? 시장 실패 수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시장이란 어떤 실패라는 게 나타날 수 있죠? 그 자원이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그냥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프린트를 풀어보셔야 돼요. 오늘 1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이 지문들이 다 틀렸는데 2번에 보시면은 저소득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얘기해봐요. 그럼 저소득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정치적이에요? 정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안 맞죠. 얘기 좀 해봐요. 저소득은 그냥입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사회적인 목표의 형평성을 달성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야매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나이 먹고 저소득 하고 싶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다가 딱 화장실 만나면 제가 저소득? 그러면 뭐 정치적이 나오셔야죠. 그럼 여기 시장 실패가 나왔어요? 저소득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치적 기능이니까 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실패 수정하는 게 아니죠. 맞나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형평성에 대한 달성의 정치적인 목적이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근데 항상 불만인 게 그냥입니까? 조화롭게 가야 됩니까? 항상 이 취임식에 복지국가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이 있고 시장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대통령이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됩니까? 조화롭게 가야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잖아. 이해 갔죠?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가시면 4번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수정할 거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인을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죠.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럼 원인만 아는 게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원인이 되냐? 거기 보시면은 불안전 경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 부동산은 안전 경쟁이에요? 불안전이에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뛰어든다는 거죠. 전부가. 불안전이라는 자체는 어때요?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전이라는 자체가 중요하다. 불안전 경쟁이다. 소수업체요. 독점과 가점. 그래서 한 업체라든지 소수업체. 보통 여러분이 우리 통신사는 독과점이죠. 그죠? 통신사. 대기업들. 통신요금이 우리나라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흥분하지 말고. 전 세계 제일 비싸다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대기업이에요. 그럼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걸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대량 생산을 합니까? 그러면 원가 절감이 되죠. 그럼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럼 주위 있는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비용을 늘렸어요? 비용을 최소화시켰어요? 체감시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중소기업이 다 도산되니까 대기업들만 살아남는 거죠. 그럼 그다음입니까? 다시 독점으로 갑니까?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이 SSM이라는 걸 썼는데 슈퍼마켓이라는 건 기업용 슈퍼마켓이에요. 우리가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냥입니까? 슈퍼마켓이 있죠. 그럼 이제 중소기업이야? 대기업이야? 대기업이에요. 그럼 얘네들은요, 매장을 하나만 합니까? 계속 넓혀나갑니까? 계속 오픈시켜요. 얘기해봐요. 그냥입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럼 그냥해요? 대량 구매가 가능해요. 원가 절감이 되죠? 그럼 주위에 있는 군목가게가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입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 그래서 일요일날 문 닫게 하는 거야. 일요일만 잠깐 쉬라고 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제 박사 논문을 이제 사이트에 뒤지면 나와요. SS만 치면 제 박사 논문이 나와서 거기 서론에 있거든요. 근데 보실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작년에 어떤 분이 제 박사 논문을 갖고 왔어요. 내 논문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썼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거야. 이해 갔지? 이게 선언에 들어가 있어. 완전해서 그래? 불완전해서 그래? 불완전이야. 독점과 가점이 대기업이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밑에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러면 두 번째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원가 절감이 돼버려요. 그럼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리니까 밑에 가면 그냥요 자연 독점으로 가요. 그럼 이 짤씩 남아갖고 나중에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그런가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요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요.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럼 빨리 씻기 전에 3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3번. 아니 프린트 3번. 프린트 3번.
되게 쉽죠? 완전히 시장 실패의 원인은 아니죠. 불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 이제 252페이지 가시면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찾으셨어요?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죠? 우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방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 근처에 호수공원 있죠? 생태공원 같은 걸 만들어요. 호수공원 돈 내요? 안 내죠? 그죠? 그럼 그런 게 공공재예요.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버리거든요.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딱,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방을 하잖아요. 돈을 내, 안 내? 그래서 무임승차,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럼 이거를 시장에 맡겨가지고 삼성한테 야, 호수공원 만들고 네가 관리할래? 그럼 할까? 안 한다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시장에서 생산을 할까 안 할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많이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 과소 생산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니? 정부가 개입하죠. 맞나요? 그럼 이 공공재를 그냥입니까? 세금 걷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요거 돈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해, 배제하지 않아. 그럼 배제야, 비배제성이야. 공동소비다 보니까 서로 경합하지 않죠. 비경합하다 보니까 더 무임승차가 발생하죠. 가볼게요. 공공재 있어요? 자, 공공재는 도로나 공원 같은 건데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냥 해요. 이 자식들이 무임승차를 해요. 문제가 발생했네. 그럼 그냥이야. 적게 생산해. 그럼 거기 보시면 파란 색깔에 적게 생산한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시면 공공재는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어떻게 해요? 소비가 겹치지가 경쟁하지 않으니까 경합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소비하니까. 돈을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죠. 그럼 배제예요, 비배제. 별도의 요금 지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무임승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프린트 4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4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과다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한다는 게 2번 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우리 시장이 정보가 완전합니까? 정보가 좀 불완전합니까? 그죠? 그럼 거래가 공개예요? 비공개? 그럼 거래가 그냥이야? 은밀하게 이루어져. 다시 어떻게 이루어져?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이에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정보를 얻는 사람만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보가 어떻게 돼요?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찾으셨어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많이 먹을 거고 못 가진 사람은 못 먹죠. 그래서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누가 개입해야 되죠? 정부가 개입하죠. 요새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렸는지 어디 개발될 걸 이제 약간 국토부나 이런 사이트에 올려놔요. 그냥입니까? 정보를 공유합니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외부 효과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근데 주의하실 게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뭐의 실패 원인? 지금 제가 지금 보면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의 실패의 원인을 보겠습니까? 자, 나 좀 봐요. 얘들이 다 뭐의 실패의 원인이라고요?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제 이걸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넘겨보세요.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게 255페이지에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찾으셨나? 이걸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가볼게요.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죠.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그럼 대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좋은 거 하는 거는 그 장에서요 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쁜 거는 배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과 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은 부정적, 긍정적. 그래서 외부 경제라 그래요. 우리한테 외부적인 경제적이다. 근데 부는 부정적이죠. 나쁘다는 거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 그래요. 외부 불경제.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맨 밑에 가시면 뭐 핀피와 님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 집 앞에 생태공원을 들어서게 되면 들어서게 하겠죠. 그럼 막아요. 들어서라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플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핀피라 그래요. 핀피.
거기 핀피 있어요? 좀 찾아야 되는데. 찾았어요? 한글로 적으세요. 핀피. 그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 님비라고 있어요. 님비. 냄비야, 님비야. 님비. 이거 막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님비. 한글로 적으세요. 님비. 그건 그냥이야. 낫이야. 쓰레기 밀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건 들어서게 해요. 현수막 걸어. 안 돼요. 그런 거지.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돼요. 그러면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플리즈하고 낫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플리즈 그러면 이게 핀피죠. 정이고 not 그러면 이거 불안한 거죠.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해요. 빨리 씻기 전에 내가 한 10분만 지나면 큰일 나 이거. 지금 빨리 12번 빨리 가요. 12번 있어요? 왜 틀었는지 지적해 보세요. 찾았습니까? 님비는 낫이잖아요. 그럼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예요. 맞습니까? 내가 흥분하냐면 합 5분 지났다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럼 지금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에요. 맞췄어요? 잘해야 돼요. 핀피는 그냥이다, 정이다. 님비는 부에 해볼까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지금 시장 실패 뭐라고요? 원인. 그죠? 그럼 이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 원인이면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 외부라는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외부는 창밖의 외부가 아니라 시장의 외부입니다. 뭐의 외부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시장 외부에 대한 그 외부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자, 갈게요. 자, 시장에서는 그냥입니까? 거래가 됩니까? 거래가 되죠. 이 안에서는. 그런가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그냥요, 거래를 해요. 그럼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죠? 그래서 거래를 해서 상품을 주면 돈을 줘요. 그럼 가격기구를 통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렇게 조절이 되면은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시장의 외부입니까? 바깥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 바깥이 외부라는 거죠. 토지의 특성에서 인접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토지 옆에 토지가 있습니까? 연을 줄 수 있고요. 맞아요? 얘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뒷토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칠판주기 같은 재화를 생산만 합니까? 우리가 소비할 수도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소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산과 소비. 자, 근데 이제 보통 소비보다 생산 쪽으로 이제 많이 치우치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편익을 얻을 수 있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다가 얘가 정원을 만들어요. 그럼 정원을 만든다는 것은 얘한테는 효과가 그냥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무임승차를 해버려요. 그럼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가? 자기가 직접 공원을 만들어주는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소비 차원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소비는 우리한테 편익을 주는 게 소비거든요. 맞나요? 그럼 자, 우리가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소비니까 자, 소비 차원에서는 이제 편익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거는 딱 보세요. 사적.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는 이해갔어? 사적. 근데 추가적으로 그냥입니까? 외부가 있습니까? 외부는 추가적인 또 비용이나 편익이 더 들 수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자, 비용 면에서는 얘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편익 면에서는 얘는 100밖에 못 받는데 얘가 10을 더 받았어요. 그럼 얘를 대가를 줘야 되는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건 그냥 참고하세요. 사적 편익은 100인데 플러스 더 들어가는 건 따로 사회적. 사회가 얻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회적 편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100에다가 사적에다가 추가적인 게 10이 더 사회가 더 편익이 커진 거예요.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렇죠? 사회적 편익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떨까? 자칫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 정부가 개입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생산 차원에서 나와요. 자, 생산할 때 그냥입니까? 우리가 비용이 나갑니까? 비용이 나가죠. 그런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 시멘트 공장을 해요. 공장을 하고 여기 D가 양식업을 해요. 그럼 여기다 폐수를 내려버리면 이 물고기들이 살아남습니까? 눈이 뒤집어집니까? 망하는 거야. 그치? 이건 정이다 부다? 부의 복화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떨까요? 얘한테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공해방지 시스템이 싸다 비싸다? 어머 비싼지 어떻게 알았어? 설치했어 안 했어? 나쁜 놈. 그럼 우리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야 돼요? 시장에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길 가다가 뒤에서 차를 확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뒤에서 누워야 돼? 보상을 해주거든요. 정부 개입할 필요 없는데 이거 보상해줬다 안 해줬다? 안 했다. 나쁜 놈. 이거 지원해줘야 돼? 이거 때려줘야 돼? 규제해야 되는 거죠. 재밌어? 자, 개인의 비용을 줄였어요. 자, 지금 개인이 부담하는 걸 그냥 해요. 사적이라 그래요. 그럼 사적에 대한 비용은 1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환경을 치유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게 들어갔다는 걸 이 두 가지 합친 게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맞나요? 그러면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사적에다가 추가적인 게 더 들어갔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는 건 개인의 비용을 확 줄인 거예요. 맞나요? 그 비용을 줄였으니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과소생산, 과대생산. 이 생산이 너무 많거나 적어도 적정 배분이 안 되거든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생산을 줄이면서 얘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보세요. 얘는 시장이에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요. 않았죠? 얘기해봐요. 통했어? 안 통했어?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는 아니에요. 의도했어요? 의도하진 않았어요. 뭐 지가 정원하라 그랬나? 의도하진 않았죠. 제3자라는 거죠. 맞나요? 가격을 통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다 안 줬다?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딱 물어봤을 때 뭐 했다 그래야 돼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그냥 이제 딱 잡아떼야 돼. 준비됐어요? 뭐 했어? 그러면 했어요. 그럼 내내 또 오게 되는 거야. 자, 볼게. 잘해. 그냥이야 딱 잡았대. 뭐 어려운 거 없어. 인생이라는 게 뭐 그지? 그럼 시장을 통했다 안 통했다? 딱 잡았대라. 가격을 통했다 안 통했다? 정말 의도했다? 안 했다는 거죠. 거래 당사가 아니에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하면 내내 또 와요. 알겠죠? 이건 딱 잡아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할게요. 그러면 자, 외부 효과는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은 거죠. 외부 효과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돈을 왔다 갔다 안 했죠? 그럼 가격 기구를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고.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3자라는 거죠. 이게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준 거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정은요, 정은 긍정적이죠?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건 규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것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그냥입니까? 인접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접성이 있고요.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박스 있어요? 박스에 다 들어가 있거든. 지금 외부 효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죠. 맞습니까? 생산면에서 나타나요? 소비에도 나타나요? 소비 나타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정원을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사적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비용을 적게 했죠. 자, 이건 요새 트렌드가 정원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개인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그럼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과소 생산이라는 거죠. 화이팅. 편익은 반대죠.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거죠. 그러면 개인의 편익이 작아졌죠. 그럼 우리가 얘는 무조건 과소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과대다, 과소다, 과소, 소비. 지금 보고 있어요? 요거 박스.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이건 그냥입니까?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규제를 완화시켜서 생산 소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해 가셨나? 이렇게 가지고 부의복과라는 게 있나? 부의복과는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얘도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고 제3자에 의도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아까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을 적게 들었죠. 그래서 사회가 더 많이 부담을 했다는 거죠. 그럼 사회가 더 많이 부담한 것은 개인의 비용을 줄였으니 가소해요. 과대 생산이에요. 과대.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이거 규제해야겠죠. 그다음에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큰 겁니다.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커서 개인의 편익을 더 늘린 거죠. 사회적 편익보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과대 소비가 되겠죠? 자, 과다 소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해요. 규제를 해야 돼요. 과징금이나 환경부담금을 부과시키겠죠. 맞나요? 그럼 생산을 하게끔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균형까지 가는 게 목표라는 얘기죠. 같게 가는 게.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다 했고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셔서 좀만 가져가실 거 가져가면은 우리가 253페이지로 가시면 외부 효과란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외부 효과는 뭐 했다면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았다 해야 돼요. 시장기구를 통했어요? 통하지 않았어요? 거래 당사가 제3자한테 의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했죠. 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만 생깁니까? 소비에도 생깁니까? 소비에도 생긴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건 아까 요약을 했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부의예복과라는 단어가 있죠. 부의예복과고 자, 어때요? 이것도 개념이 보시면 얘도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보상을 안 해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제 프린트로 한번 가서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2번하고 3번, 4번까지 풀었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정의예복과는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합니까? 또 적게 생산합니까? 적게 생산하죠. 이게 좀 해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까 공공재가 있었잖아요. 공공재는 생태공 우리한테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민간한테 하면 잘 생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은 그냥이다 과소다. 과소 생산되는 거죠. 적게 생산돼요. 이해 갔나요? 요거 제가 도와드렸고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정보가 아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겠죠. 했으면 정보가 개입 안 하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고 8번은 어떤 뜻에서 제가 냈냐면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은 고가죠. 유효소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 어렵게 해요. 지니까 태워야 다롭지가 못해요. 여기까지 가셨죠? 자, 9번은 제가 그냥 해야 딱 잡아떼야 돼. 딱 잡아떼야 되거든요. 준비됐어요? 의도했습니까? 시장을 통했습니까? 이 두 단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0번에다가 배표를 쳐보세요. 아, 이게 이제 기출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자, 10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 효과에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란 정의보가가 그냥입니까? 발생을 했습니까? 찾았습니까? 규제한 거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규제한 게 아니라 이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고 나왔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정의보가가 발생이 돼서 주위에 생태공원이 생기면 주택 수요자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주택 수요자들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좀 어느 쪽? 우리 쪽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왜 이걸 했는지를 알 거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좌측을 했단 말이야. 지금 즐기자. 기분이 좋지 않니?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니?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그래프가 나와요.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가격과 양에서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그냥입니까? 정의회복과가 발생을 했습니까? 얘기해봐요. 그냥입니까? 생태공원이 들어섰습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이에요? 그럼 수요자들이 자극을 한다는 거죠. 공급은 움직인다. 공급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요. 맞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우측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이제 우상향 이동한다고 나와요. 자, 이쪽으로 그냥입니까? 이게 그래프가 올라갑니까?
그럼 어떻게 이동한다 그러죠? 우상향 이동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측으로 그냥입니까? 곡선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해하셨죠? 우상향 이동한다는 것은 자 지금 따보세요. 하나만 이동한다. 손 들어봐. 수요는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둘 다 올라가죠. 어머 교수님 수요 공급 안 끝났어. 계속 나와. 그지? 어머 교수님 이게 싫어 이제. 뭘 싫어? 해야 돼. 그냥이야? 둘 다 올라가. 그죠? 우측은 그냥이요? 양이 늘어났어요. 우를 지키죠? 그럼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이에요. 여기까지만 가리켰는데 보세요. 우상향 이동.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까지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한다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가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가셔서 이제 2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자, 255페이지 가시면 그냥 믿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신 있는 놈이야. 거기 왜 웃어? 자, 기분 나쁘네. 거기 정부의 개입이 있어요? 학교 온 거 아니야. 지금 자격증만 따면 되는 거야. 나오는 것만 해야지. 그래프 뭘 봐.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부의 개입 있죠? 이게 뭐냐면 봐봐. 스토리 할게. 아까 얘가 공장 폐수를 내려보냈잖아요. 그죠? 공유방식 시스템 설치해서 안 했어. 안 했거든요. 그럼 개인의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누가 개입하죠? 과대 생산됐잖아요. 그럼 이건 보조해줘야 돼? 때려줘야 돼? 규제해야 되는 거죠. 재밌어? 그럼 개입하네? 잘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 돼? 할 수 없어. 자, 가격과 양이야. 균형이라는 게 누가 공급과 수요가 만나죠? 근데 이 상태가 너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가대 생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합니까? 규제를 하죠. 맞습니까? 요번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수요가 가만히 있어요. 뭐가 가만히 있다? 수요가 가만히 있고 이 공급자한테만 움직이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한테 정부가 그냥 때려줘야 돼. 그렇지? 재밌어? 그냥 기분이 어때? 야 기분이 좋아. 나 어제 규제하는데 좋아 기분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학교론이. 기분 나쁘잖아. 어느 좀 움직여? 자주 움직였죠.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나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기분 좋다는데 내가 거기 쓰러지잖아. 그래서 규제하는데 기분이 좋아? 미치겠네 정말. 그죠? 맞아요? 그럼 이게 좌측으로 움직여요. 어느 쪽으로?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멘트 공급을 할까?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 말은 잘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맞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럼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올라와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건 그냥이다 좌측이다 좌측이에요. 근데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좌상향 이동했다는 것은 뭐죠? 앞쪽은 양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멘트 양이 그냥 있어요? 줄어들었어요. 시멘트 가격은 올라간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 거기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죠? 그렇죠? 그럼 시멘트 공장이 내가 누가 얘기 안 할게. 시멘트 공장의 기분이 어때? 이제 알았네. 그럼 좌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가진금융은 환경부담을 많이 세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개입을 해갖고 수요곡선이나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특히 이제 이 정부가 얘 생산자한테는 그래프가 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 규제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로 가시면 256페이지로 가보세요. 256페이지 가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의 실패? 정부의 실패.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특성하고 기능은 다르죠? 그럼 비공개성은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교환이 기능이었죠? 자고가 정량. 자고가 정량이 자가 뭐야? 야, 자고가 정량 말아? 자원 배분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자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 아시죠? 자가 뭐야? 자원 배분, 자원 배분. 공부 좀 해요. 무슨 배분? 자원 배분, 자원 배분이라는 것은 더 많은 이윤 쪽으로 돈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금이 가고 막 이러면 월세 잘 못 받죠? 그럼 여기다 리모델링 하면 월세 더 받죠? 그래서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는 되는데 우리 완전했어요? 아까 불완전했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기능은 있지만. 맞습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버려요.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그럼 시장이 실패했죠? 그러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요. 맞나요? 근데 제가 지나간 정권 뭐라고 할지 못하지만 아직 우리 정권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강남의 집값이 떨어졌어요? 또 올라갔어요? 누가 개입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누가 개입해서 더 안 좋아진 건가요? 정부죠. 지금 보고는 있는 거예요. 정부의 실패. 이건 누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더 치유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할 수 없다, 야기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이게 나왔거든요. 그럼 시장 실패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동그라미 2번 파란 색깔. 정부의 시장 개입 결과 최적 균형 수준을 더 벗어나게 되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더 악화되거나 이렇게 된 게 시장 실패예요. 그럼 3번 별표. 자, 아까 불안전하거나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나 정보의 비대칭은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정부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누가 개입해서 그렇죠? 정부. 그럼 시장 개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대동병이 과다하든가 관료의 부족, 부패라든지 정보의 부족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한번 가보세요. 3번에 가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장 기구를 통한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코즈라는 애가 있죠? 코즈. 그래서 코즈가 튀어나와요. 코즈. 코즈는 코즈의 정리를 얘기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부정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자, 무슨 말이냐? 자,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봅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여기서 얘가 공장 폐소를 내려보내니까 양식업이 떼죽음이 되니까 그냥입니까? 개인적 비용을 줄였습니까? 줄였죠. 복습하는 거예요. 자, 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과대 생산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장 폐쇄에 내보내는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키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럼 그냥입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시멘트 가격이.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주택 가격도, 임대료도. 뭐의 실패? 야, 이건 정부의 실패야. 뭐의 실패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얘가 제3자한테 지금 얘가 피해를 줬죠. 그럼 얘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요. 환경재산권을. 그럼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다가 폐수를 내려보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누가 얘기했어요? 코즈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이유는 사적 경제 주체에게 외부 효과 관련된 재산권 등이 제대로 정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나? 맞나? 그러면 그는 재산권 소유권을 적절하게 설정돼서 정부의 개입이 없이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얘기해봐요. 그럼 시장 기구와 스스로 사적 경제 주체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하여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뭐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죠?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맨 밑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파란 색깔 코즈의 정리를 통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환경재산권을 분명하게 해서 그 오염 피해자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 오염 가해자가 협상하게 되죠. 오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니까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255로 갑니다. 하시면 자, 들어가 볼게요. 255페이지 박스 보시고 계시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정해복과와 부해복과를 그냥입니까? 바꿔낼 수 있습니까? 그럼 외부 경제는 정이고 외부 불경제는 부죠. 아까 플리즈 아시죠? 핀피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요? 정. 님비 나오면 불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여쭤볼게요. 뭐 했다 하면 그냥 돼요? 딱 잡아떼야 돼. 시장 기구를 통했다, 안 통했다? 가격 기구를 안 통했다.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다?
안 했다. 이에 대한 대가와 손실의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죠. 부동산과 이전수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거예요. 자, 정은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가 유리하면 그냥입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사회적 편이 크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편익으로 본다면 사회적 편익이 작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게 한쪽이 커야 돼요? 이게 같게 가야 돼요? 같게 균형적으로 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헷갈리는 게 요거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정의회복과는 과대가 나와요? 과소가 나와요? 과소, 적게 생산하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부회복과는 지 비용을 줄였죠? 그럼 과소가 맞아요? 과다가 맞아요? 근데 과대가 맞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정 나오면 과대야 과소야? 부가 나오면 과대라는 거죠. 쉬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끼리 모이시면 부대찌개를 먹으세요. 따라서 부대찌개. 따라해요. 자, 부대찌개에 찌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대가 중요한데, 잘하네. 왜냐면 부가 나오면 그냥이다 과대다. 과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은 뭐죠? 과소. 부는 과대로 가셔야 되죠. 아시겠죠? 잡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 다시 갈게. 정은 그냥이야 핀피야. 부는 림비. 알겠죠? 정은 그냥이야 사회가 유리해. 그럼 똥구멍 칠게 얘기해봐. 사회가 유리하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적게 들어가는 거야. 사회가 유리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냥이야 편익이 커. 사회가 편익이 큰 거야. 얘기 좀 해요. 부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빨리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편익이 작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은 과대야 과소야? 부는 어떻게 했어? 부대찌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대찌개 시켜놓고 왜 시켰지? 그러지 말고 부는 어떻게 하다? 과대가 되는 거야. 과대.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갈게. 자, 오늘 보시게 되면은 자 6번 정의복과라는 게 있죠. 야, 얘기해봐요. 정은 과소예요 과대? 과소. 이거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9번은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맞아요? 자, 10번은요 갈게요. 공원이 들어섰죠. 발생했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기분이 좋죠. 어떻게 움직였어요? 우측으로 움직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님비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건 정이 아니라 부로 가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